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오늘도 연극의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의학자 이준남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난주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다고 저희한테도 막 연락을 주셨는데요. 특히 구기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주변에 항상 있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용이. 인생 자체가 어려우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그런 강의였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슈퍼 영양제에 대해서 또 오늘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없어도 사실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만 하면은.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없으면은 건강 유지가 안 되고 생명까지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슈퍼에서 파는 영양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요즘 선생님 워낙 환경오염이 심각해져서 저희가 그 영양 섭취에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사실 영양제를 복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아직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환경 오염이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 있습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예. 내가 볼 때는 점점 더 나빠질 네.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양제를 적당히 알아서 잘 복용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자, 왜 슈퍼 영양제가 필요한가? 첫 번째, 음식물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군요. 사실이죠. 예. 한 통계에 의하면요. 이건 미국 통계니까 조금 멀기는 하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 한국도요. 80%의 경우에 12가지 음식만 먹는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맞아요. 김치, 밥, 국. 국. 국이 좀 변화하긴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하여튼 12가지에 그것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질문은 우리가 먹는 똑같은 음식 12가지에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과연 다 들어있겠느냐.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만약에 안 들어있다면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그걸 좀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따져볼 때요. 똑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계절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죠. 또 어떻게 산출하는가, 어느 지역에서 산출하는가 다 틀립니다. 같은 이제 오렌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에서 나는 제주도에서 나온 오렌지하고 미국에서 온 오렌지하고 같은 오렌지라도 그 내용물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기대하고 있기를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기를 기대하는데 보통 나무에 달려있을 때 평균 6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따는 순간부터 그 60mg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이나 저장소에 들어있고 그 창고에 또 배 타고 오거나 또 트럭으로 오거나 하여튼 시장에 나와서 며칠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와서 그걸 따먹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같은 오렌지라도 그게 오렌지가 다 같지가 않다고요. 한 예를 든다면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그 먹는 내용이 굉장히 농도가 틀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걸 영양 보충제로서 우리가 복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과일만 많이 먹으면 비타민 걱정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 어르신 말씀인데요. 생과일은 그래도 비타민C가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깡통된 과일들 많이 있죠. 네. 또 이렇게 말린 과일들 있죠. 예. 또 심지어 이렇게 익히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과일을 먹었다고 기분은 좋은데 과연 그 안에 나한테 내 몸에 필요한 게 그대로 다 들어있겠느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그걸 좀 보충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현대 농법으로 지은 음식물은 희석돼 있다. 그 사실입니다. 요새 농법은 대량 생산 방식이죠. 단위 면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확을 걷어내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료를 많이 붓고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걸 갖다 많이 부어서
생산을 많이 해내야 됩니다. 네. 내 기억에는요, 옛날에 우리 태릉에서 나오는 배 있잖아요. 네. 내 주먹보다 크지 않았어요. 요즘하게 내 머리만 해요. 정말 커요. 진짜 네. 크죠? 네. 근데 맛은 옛날 맛이 안 나잖아요. 그 희석된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이 다 희석이 돼 있어요. 큰 대신에 알이 좀 덜 배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같은 100g을 먹는다 그래도 옛날 100g이 아니에요. 진하고 진짜로 있던, 그러니까 부족한 걸 또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다고 300g짜리 100g 먹을 걸 300g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대량 생산 방식으로 수확된 농산물에서 오니까 그거 다 먹으려다 보면요, 전부 다 과체중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인들이 과체중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우리가 미소 영양소라고 불러요. 비타민 같은 거를. 이제 반대로 탄수화물 같은 걸 거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미소 영양소 부족한 거를 구하려고 거대 영양소까지 같이 먹어야 되거든. 그게 어디로 가요? 전부 다 피부 밑으로 간다고. 네. 살찌는 거라고.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미소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섭취하기 위해서 양을 늘릴 게 아니라 알약 먹으면 되잖아요. 희석된 농작물로서 온 피해를 우리는 거기서 보지 말고 비타민제를 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먹은 음식이 다 흡수되는 건 아니다. 그 사실이죠. 네. 아니 먹었다고 그게 100% 다 흡수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어떤 음식에 따라서는요, 영양제를 섭취하면 그게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알약이 제일 그래요. 예. 가루약이 비교적 잘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캡슐이고, 알약 중에서도 아주 당이 좀 굉장히 진하게 만든 것들은 통과 시간이 짧은, 설사 같은 데 있을 때는 그냥 몸 밖으로 나오는 거 혹시 경험들 하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이 전부 다 흡수가 된다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양제가 그런데 음식은 어떻겠어요? 먹는 음식이 100%다 흡수가 되겠어요? 굉장한 많은 부분이 낭비입니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미소 영양소인 비타민과 광물질이라면은 따로 우리가 그걸 복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이유로 영양보충제를 또 복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 그럼 음식을 먹었을 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덜 흡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최영주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누가 살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쪘죠? 똑같은 음식 먹어도 내가 살이 더 찔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체질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날씬한 사람은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다는 얘기. 잘 나가. 아니 꼭 그럴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창자, 대창, 큰 창자, 작은 창자가 직선으로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런 병도 있어야 아닌 게 아니라요. 그런 병도 있는데 신진대사가 또 문제가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진대사가 아주 활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자면서도 태우는 거야. 네. 그래서 자면서도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암만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체온이 약간 올라가요. 우리가 38도 정상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38도 5 정도 된다고. 그 올라간 것만큼 태우는 거예요. 자면서 태야. 그 운동 많이 하고 젊은 사람. 근데 나이 먹고 가면은 자면서 타긴 뭘 타요. 계속 차곡차곡 쌓이지. 불 붙여놔도 안 타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살 뺀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슨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선 영양제부터 들으면서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잘 알아서 하거든. 그다음에 음식을 덜 먹어요. 영양제를 이제 복용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하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이렇게 딱 임해졌을 때 스트레스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죠. 빠지죠? 예. 전 빠져요. 여러분들 어쩔지 몰라도. 물론 특히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제가 올 때마다 나도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빠지는 거가 도시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 천지거든요. 말씀드렸죠? 살아남기 위해서 힘도 더 많아야 되고 반사도 빠르려면은 많이 태워야 되잖아. 많이 태우면 거기에 따라서 미소 영양소들도 같이 타거든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비타민 광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빠지신 분들은 그거 알아서 꼭 찾아서 복용하셔야 돼요. 몇 가지 스트레스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 종류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B5라고 있어요. 펜타토닉 하는 거요.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스트레스에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빠지신 분들은 영양제 정말 정확히 드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이 들면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병이 들었다는 거는 우선은 그 특정한 비타민이나 광물질이 부족해서도 병에 들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 병에 들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스스로의 노력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방해만 안 하면은 고쳐내요. 네. 또 그 고칠 때 필요한 영양소들만 공급해주면은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들을 누구나 다 타고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 치유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급 안 해주면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영양제를 공급해 줌으로써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병든 사람들은 꼭 그런 그 영양제들 그 종합 비타민 같은 거요. 이제 나중에 내가 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꼭들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비타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수용성, 하나는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수용성이란 거는 물에 녹는 비타민, 지용성은 기름에 녹아있는 비타민. 그 두 가지를 가르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A가 이제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있는 곳에만 비타민 A가 있어요. 기름 없는 데는 비타민 A가 없습니다. 네. 또 지용성의 대표적인 거가 비타민 D하고 E, K 이렇게 네 가지만이 지용성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지용성은 단위가 밀리그램이 아니고 IU라고 그래요. IU, International Unit, 국제 단위라고 합니다. IU 나오면 저게 지용성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머지 밀리그램 나오면 그건 물에 녹는 거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요. 비타민 A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인데 그냥 그걸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요 우선 온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골격을 유지를 못해요. 잠깐만 흐트러져요. 그 예로 나타나는 거가 여드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비타민 A 부족일 때 여드름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A도 복용도 하지만 비타민 A를 발라주세요. 그럼 여드름이 굉장히 좋고요. 비타민 A가 모자라면 면역성이 또 떨어지고 하여튼 간에 구조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비타민 A예요. 야맹증이라고 그러죠. 네. 밤중에 잘 못 보는 거 비타민 A예요. 그리고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수용성 비타민 A 이가 있어요. 그게 따로. 그걸 갖다가 베이타 캐로틴이라고 불러요. 베이타 캐로틴은 수용성 식물성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비타민 A는 지용성 동물성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동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A가 조금씩은 다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거를 제일 농축시킨 거가 이제 간유라고 있죠. 간유. 그거는 비타민 A예요. 근데 그 간유가 오메가3하고는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간유에는 비타민 A만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 A는 하루에 10,000에서 25,000까지만 들어야 되는데 그 이상 들기 시작하면 또 독성이 그건 또 강해요. 지용성이라는 거는 몸에 들어오면은 쌓이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쌓이는데 나가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독성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거 잘들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기 때문에 소변으로 그냥 쫙쫙 빠져나간다고. 그래 그거는 중독성이 걸리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하루에 몇 번씩 나눠 먹어야 돼. 지용성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귀병 잘 드시는 분들 있죠. 귀에 염증 잘 생기시는 분, 또 입안에 잘 허시는 분들 비타민 A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가 있는데 넘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비타민 B가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데 B에는 11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만 11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1가지는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종합 B 비타민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걸 드셔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11가지 내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여자분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볼 때 느끼는 거는 엽산입니다. 엽산도 비타민 B거든요. 엽산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 안에 DNA라는 게 있죠. DNA. 네. 핵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분열되거든. 쪼개져 나갈 때 그게 잘 깨끗하게 쪼개져 나가야지 모든 게 잘 돼요. 특히 임신했을 때. 그 쪼개져 나갈 때 그게 잘못 쪼개져 나간 거가 이분 척추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아니요. 이 척추가요. 척추의 뒤에가 둘로 갈라졌어.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엽산 부족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엽산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가임 여성들은요. 왜냐하면 이분 척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 언챙이라고 그러죠. 여기. 네. 그것도 엽산 부족일 때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2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이라고 있죠. 네. 펫 테스트라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거가 요새는 예방주사가 나왔죠. 예. 뭐 미국에서 그 한 번 주사 맞는데 200불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엽산 부족일 때 그게 파필로마토스 바이러스에 그게 바이러스 가서 앉는 거예요. 엽산 부족일 때. 엽산만 충분하면 바이러스가 앉질 못해요. 들어오더라도.